안녕하세요. 간주모TV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배우고 있는 과목에 따라 그 주제에 맞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이나 소감문을 적는 과제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 영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제하기에 적합하고 또 재미와 감동까지 있는 생명윤리 관련 영화 추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안락사를 주제로 한 영화 미비포유입니다. 26살 어린 나이의 루이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친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된 금수저 사업가 윌 트레이너를 간병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성격이 어두워진 윌은 늘 루이자에게 퉁명스러웠고 까칠했습니다. 그런 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루는 당장이라도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좋은 급여 때문에 딱 6개월만 버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둘 사이에 많은 일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랑의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루이자는 윌에게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휠체어를 탄 채로는 나가기도 싫어하던 윌을 정원으로, 집 밖으로,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윌은 늘 불만 많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예전의 웃음과 삶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윌에게는 루이자에게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6개월 뒤 존엄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죠. 윌은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고 사랑하는 루이자에게 그 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선택을 말리는 루이자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운 윌, 과연 이들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존엄사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룬 로맨스 영화 미포유였습니다. 두 번째, 안락사를 주제로 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입니다.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권투 선수들을 키우는 프랭키에게 자신을 선수로 키워달라고 맥이라는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자인데 나이도 30살인 맥이가 탐탁지 않았던 프랭키는 계집은 훈련하지 않는다 말하며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맥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체육관에 찾아오고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매기의 열의에 못 이긴 척 프랭키는 그녀를 자신의 선수로 받아들이고 끈기와 열정이 가득한 매기는 결국 대부분의 경기를 첫 라운드에 연속 KO 행진을 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프랭키는 매기에게 모쿠슈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함께 경기를 나갔고 서로의 아픈 가족사를 말하며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1년 반 만에 정상에 접근한 매기는 파이트머니 100만 달러짜리 타이틀 경기에 출전하게 되지만 상대방 선수의 반칙으로 매기는 전신마비가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욕창으로 인한 감염으로 매기는 왼쪽 다리까지 자르게 되고 살갗을 잃게 된 매기는 스스로 혀를 끊어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는 매기의 부탁에 프랭키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매기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복제인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아일랜드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재앙으로 인해 인류 일부만이 살아남은 2019년, 링컨 6 에코를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은 환경오염으로 황폐해진 바깥 세상에 격리된 채 유토피아라는 곳에서 부족한 것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은 지상에 남아있다고 전해지는 환상의 섬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링컨 6 에코는 외부에서 들어온 나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유토피아의 격리시설 곳곳을 둘러보던 와중 아일랜드로 갔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곧 아일랜드로 갈 예정인 자신의 친구 조던2 델타를 데리고 이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링컨 6 에코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토피아 설비정비공 맥코드를 만나 자신들은 복제인간이며 언젠가 원래 몸의 주인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장기가 적출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링컨 6 에코와 조던2 델타는 자신의 주인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복제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 레버앤미고입니다. 헤이샴 기숙학교에는 캐시, 토미, 루스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학교는 수학, 과학 등 일반적인 과목을 배우는 대신 학생들에게 그림, 시집기 등 예술활동 위주로 수업을 받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과잉 보호와 항상 몸을 조심하라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가득한 이 학교의 선생님인 루시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학생들은 오직 장기기증을 위해 복제되었고 중년이 되기 전에 모든 장기를 기부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한 루시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이들도 몇 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학교를 떠나 장기기증 순번을 기다리는 마을에 모여 살아갑니다. 그때 알게 된 한 가지 기쁜 소식, 복제 인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장기기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오래전부터 서로를 좋아하던 캐시와 톰이었지만 루스의 방해로 인해 유일했던 장기기증 연기 방법이 무산되고 맙니다. 모든 게 허무해진 캐시는 마을을 떠나게 되고 운 좋게 장기기증 수술을 받은 복제인간을 간호하는 일을 하면서 장기기증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캐시는 이미 몇 차례로 몸이 많이 상한 루스와 토미를 제외하게 됩니다. 루스는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이들이 사랑을 증명하고 장기기증을 연장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요. 장기기증을 위해 태어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불치병 언니를 살리기 위해 인공수정되어 태어난 동생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이 시스터즈 키퍼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케이트와 그런 언니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동생 안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열,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등을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안나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반강제적으로 언니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줬고 현재 11살이 된 지금 언니에게 심장 한쪽도 이식해줘야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안나는 이번만큼은 부모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걸게 됩니다. 안나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 엄마 사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는 가족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던 케이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케이트는 가족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생명윤리 관련 안락사, 복제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추천해드린 영화 모두 재밌고 느끼는 게 많은 좋은 영화이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락사나 복제인간 관련하여 좋은 영화를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간주무TV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